노후에 적은 돈이 아니라 관계였다. 일 안 하는 아내와의 전쟁.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제일 먼저 꺼낸다. 노후 자금이 얼마 있어야 해요? 퇴직 후에 뭐 해서 벌어야 하죠? 맞는 말이다. 돈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한 사람들의 한숨은 의외로 다른 데서 나온다. 아니, 마누라랑 매일 붙어 있으니 숨이 막혀 죽겠어요. 남편이 집에 있으니 집안 분위기가 뒤틀려요.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은퇴하고 나니까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는다. 노후에 진짜 적은 돈이 아니라 관계구나.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 사건이다. 하루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집으로 돌아오고, 집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갑자기 동거인의 생활 패턴이 자신에게 끼어드는 걸 겪게 된다. 그러면서 갈등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파고처럼 다가온다. 하지만 다행히도 은퇴 후 관계는 재정비를 하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새로 살아보자는 마음가짐 하나, 그리고 몇 가지 생활 전략이다. 이 글에서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는 은퇴 후 관계 갈등의 원인, 그리고 부부가 다시 균형을 잡는 방법,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사례 3가지를 통해 관계가 노후의 최대 자산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보겠다. 1. 은퇴 후 갈등이 생기는 진짜 이유. 일 역할이 무너질 때 생기는 불안감. 평생 일하는 사람으로 존재감을 인정받아 왔다면 은퇴는 곧 정체성의 상실이다. 이 불안감은 상대에게 불만으로 가기 쉽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지? 반대로 집안의 중심을 지켜온 배우자는 왜 갑자기 내 생활에 끼어드는 거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 생활 리듬의 충돌. 은퇴 전엔 하루 중 70% 이상을 따로 보냈다. 은퇴 후엔 하루 24시간을 같이 쓴다. 그런데 서로의 생활 루틴을 거의 모른다. 모르면 당연히 충돌한다. 3. 기대치의 차이. 은퇴한 사람은 이제 편하게 지낼 줄 기대한다. 배우자는 당신도 좀 도와줘야 할 때가 됐어라고 기대한다. 이 간극에서 다툼이 난다. 2. 관계를 망치는 5가지 행동.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배우자를 이제 내 시간을 맞춰줄 사람이라고 여기는 태도. 서로의 하루 패턴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 자기만의 영역을 확보하지 않는 것. 감정을 말하는 대신 쌓아두는 습관. 얼핏 사소해 보이지만 이중 23가지만 지속되면 관계는 점점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3. 은퇴 후 관계가 좋아지는 5가지 원칙. 1. 서로의 하루 루틴을 먼저 이해하기. 서로의 일정과 패턴을 공유하면 최소한의 존중이 가능하다. 2.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하루 12시간만 각자의 시간을 가져도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취미가 없으면 지금부터라도 만들면 된다. 3. 집안일 분담은 조율이지 도움이 아니다. 은퇴 후의 집안일 분담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기본 구조의 재설계다. 사역할은 바뀌어도 관계는 바뀌지 않는다.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지 않아도 가치와 역할은 계속해서 변화하며 서로 필요하다. 5. 대화의 시간은 정해놓고 한다. 감정이 격해질 때 말하면 관계가 상처받는다. 차라리 대화 시간을 정해놓고 나누는 게 훨씬 성숙하다. 4.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사례 3가지. 사례. 은퇴 후 아내와 전쟁만 했습니다. 팀 생활로 전환한 부부. 어씨 63는 은퇴한 첫 해에 아내와 매일 싸웠다고 한다. 당신은 왜 맨날 소파에만 있어? 나는 평생 일했는데 조금 쉬면 안 되나?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TV 앞에 있는 게 답답했고 남편은 쉬고 싶은데 잔소리를 듣는 게 억울했다. 이때 상담사가 제안한 건 하루팀 스케줄 만들기였다. 오전 911시 개인 시간, 1112시 동네 산책, 121시 점심, 오후 각자 취미 또는 외출, 저녁 함께 요리 또는 간단한 집안일. 불과 2주 만에 싸움이 줄었다고 한다. 서로의 시간을 이해하니 잔소리가 사라졌고 동시에 우리 같은 팀이구나라는 질문이 생겼다. 어씨의 말이 인상적이다. 아내가 나를 귀찮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길 바랐던 겁니다. 살해 남편이 은퇴하자 갑자기 잔소리가 늘었어요. 생활 루틴 공유로 갈등 해결. BC58는 남편이 은퇴하자마자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다. 남편이 갑자기 집안일을 지적하고 매일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아? 라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아내가 하루 종일 자기 혼자 뭔가를 한다고 느껴졌고 그게 자신을 소외시키는 듯해 불안해진 것이었다. 상담을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하루 스케줄을 공유했다. 아내는 나는 오전엔 집안일, 오후엔 봉사활동, 일주일에 2번은 요가를 해. 남편은 나는 하루 2시간은 운동하고 이틀은 친구 만나고 싶어. 그 후 남편은 잔소리를 멈췄고 아내도 남편의 자리를 조금씩 배려할 여유가 생겼다. 관계는 의외로 간단하게 회복됐다. 알려주면 이해한다. 모르면 오해한다. 살해 아내가 일 안 한다고 화냈습니다. 역할 재정의로 새로운 균형 찾기. CC65는 은퇴 후 아내는 일을 안 한다며 불만을 가졌다. 그런데 아내는 평생 산림육아 집안 관리를 해온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회사에서 일할 때 나는 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은 CC를 크게 흔들었다. 그때부터 CC는 도와준다는 말 대신 함께 살아가는 역할을 다시 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작은 회의를 열었다. 집안일은 일주일에 1번 세탁기 청소기 요리를 함께 한다. 장보기는 남편 담당. 병원이나 각종 업무는 아내가 진행. 하루 중 각자만의 시간을 존중하기. 그 후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 아내는 고맙다고 했고 CC는 일을 배우는 게 새로운 공부 같았다고 말했다. 역할을 재정의하니 서로에 대한 가치는 오히려 더 커졌다. 5. 은퇴 후 관계의 핵심은 같이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은퇴는 관계의 종착지가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살아가는 시대의 시작이다. 평생 일하면서 서로의 생활을 깊게 보지 못했다면 은퇴는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보다 마음의 거리다. 가까운 듯 멀었던 두 사람이 진짜로 가까워지는 시간. 이게 바로 잘 준비된 노후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관계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 하루 1시간의 개인 시간. 일주일 1번의 대화. 간단한 역할 조정. 상대방의 하루 패턴을 알기. 내가 먼저 존중의 태도를 보여주기. 이런 작은 노력은 노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는다.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 나이 들수록 가장 큰 재산은 잘 지내는 관계다.